대만 타이페이 여행 두 번째 이야기 타이페이역 그리고 비. 다음날 아침 창밖으로 보이는 타이페이의 전경이에요. 청명한 하늘, 날씨가 무척 좋았답니다. 타이페이역 인근의 모습이에요. 이제 조식을 먹으러 가요. 복도를 지나서 어제 왔었던 6층의 카운터 옆에 식당이 있었어요. 조식 안내를 받았답니다. 이제 자리를 확인하고 음식을 가지러 가요. 신선한 야채들과 드레싱, 메밀과 우동, 다양한 햄 종류들이 있었고요. 견과류 종류도 굉장히 많았어요. 음식을 접시에 담았어요. 반찬 종류의 다양한 음식들이 있었고 김치도 있어서 신기했어요. 죽순으로 만든 음식도 있었어요. 맛이 궁금해 접시에 담았답니다. 나토를 좋아해 나토도 함께 담았어요. 조개살로 만든 요리가 있었고요. 해산물을 좋아해 맛이 좋았던 요리였어요. 셰프의 추천 요리도 접시에 담았어요. 식용 달팽이 요리. 맛이 궁금해 이 요리도 담았어요. 영상을 다 찍진 못했지만 음료 종류와 차 종류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음식 종류도 화면에 있는 것 이상으로 많았었어요. 음료들 중에 크랜베리 주스를 선택해 마셨어요. 접시에 음식들을 담고 이제 테이블로 가요. 달팽이 요리와 셰프 추천 요리는 맛이 궁금했던 음식이라 맛을 보기 위해 담았어요. 달팽이 요리는 양념이 좀 세다. 그리고 이 뒤에 검은 게 뭔가 했는데 다시마를 말아서 묶은 거야. 이게 단지 대나무다. 식감 느껴봐. 저게 감자살인가? 나는 다른 걸 더 먹어보겠어. 정말 아까 그 올라온 거구나. 맛있다, 만두. 두 번째 접시에 요리를 담았어요. 야채와 견과류로 저만의 샐러드를 만들었어요.
벌꿀 요거트로 식사 마무리를 했어요. 만족스러웠던 팔레드신 호텔의 조식이었어요. 맛있는 아침을 먹어서 무척 신이 났답니다. 식당을 나오면서 인테리어를 유심히 볼 수 있었어요. 식당 로비 모두 고즈넉하고 고풍스러운 디자인이었는데요. 금빛 장식과 조명은 압도하는 느낌을 주었어요. 그리고 천장의 거울은 공간을 더 넓어 보이게 하는 것 같았답니다. 숙소와 가까운 국립 타이완 박물관을 가려고 길을 나섰어요. 육교를 지나며 바라본 타이페이 도로 풍경이에요. 오토바이가 정말 많았고 택시들은 노란색이었어요. 대만 사랑 영화를 좋아해 그때 보았던 장면들이 연상되었답니다. 박물관 가는 길에 위치한 타이페이 역에 왔어요. 타이페이 역도 구경하고 이지카드를 구입하기 위해서였는데요. 특이했던 점은 넓은 역 광장 바닥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궁금해 찾아보니 표를 사지 않으면서 장시간 앉아있는 이들 때문에 2010년 리모델링 때 의자를 없앴다고 해요. 유리창으로만 이루어진 천장이라 자연광이 비쳤고 하늘이 보였어요. 1891년에 열었으니 10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진 역이에요. THSR, TRA, 타이베이 MRT를 합친 타이베이 역의 하루 승차 인원은 52만여 명으로 승차 인원만 세계 20위권에 안에 드는 매우 바쁜 역이라고 해요. 일본 역들을 제외하면 파리 북역 다음으로 승차 인원이 가장 많은 역 중에 하나예요. 캐릭터가 그려진 행사 안내판도 보였고 캐릭터 샵들이 있었어요. 길을 헤매다 우연히 본 곳인데 나중에 찾아보니 Y구역으로 비록 규모는 작지만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이들의 성지라고 해요. 캐릭터 샵에서 몇 가지 물품들을 구입하고 구경했답니다. 고속터미널 지하 상가와도 비슷한 느낌의 상가들이 많이 있었어요. 판매하는 물건들을 보며 대만의 물가 등을 알 수 있었어요. 타이페이 역은 규모가 아주 컸고 유동인구도 많았던 곳이에요. 타이페이 역을 많이 돌아다녔던 이유는 이지카드 판매처를 잘못 알고 가 타이페이 역에서 길을 잃었던 탓이었어요. 하지만 그 덕분에 역의 많은 상가들과 식당 등 현지 모습을 구경할 수 있어 좋았어요. 여행을 가게 되면 그곳의 문화, 역사, 생활 등에 관심이 많아 곳곳을 구경하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그랬던 것 같아요. 영상에 보다시피 사용 가능한 곳들은 카드 뒷면에 상호가 표시되어 있어요. 노트 9이 출시되고 구입 후 바로 여행을 가서 번역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보았어요. 큰 글자는 인식하여 코난으로 바로 나왔어요. 하지만 사용법이 서툴렀는지 다른 글자들은 잘 인식하지 못했어요. 출구가 정말 많았었는데요. 가야 할 방향을 고려해서 M8 출구로 나왔어요. 이 출구 근처엔 딤섬으로 유명한 팀호안이 있었어요. 딤섬을 먹으러 다시 오기로 했었지만 결국 오질 못했어요.
박물관 향하던 길이에요. 타이페이역과 타이완 박물관 사이의 길 모습이에요. 상가가 많았던 역 주변의 풍경이에요. 길 건너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선 곳이 있어 가보았어요. 음식을 포장 판매하는 곳이었어요. 국수와 덮밥을 판매하고 있었어요. 국수의 면과 야채, 곡물을 구별하여 비닐봉투에 넣어 판매하고 있었어요. 주먹밥 만드는 방법이 한국이랑 달랐어요. 주먹밥 만드는 빠른 손놀림. 줄이 길었고 사람들이 계속 줄을 섰어요. 배가 그리 고프지 않은 상태여서 발길을 재촉했답니다.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골목으로 따라 들어갔어요. 골목 사이로 식당들이 많았던 곳이에요. 점심시간대를 약간 지난 시간이었음에도 사람들이 많았어요. 음식 종류들이 많았고 이를 선택해서 담는 것 같았어요. 이곳에 위치한 식당들의 대부분이 그랬어요.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라 신기했고 대만 식문화를 엿볼 수 있었어요. 많은 식당들 중에서도 유독 잘 되는 곳들은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어요. 이곳에 대한 설명은 관광책이나 블로그 등에서 못 보았지만 우연히 골목에 들어와 구경하고 현지인들이 주로 찾는 식당가들을 볼 수 있어 좋았어요. 골목을 빠져나와 길을 걸었답니다. 밀크티와 음료를 판매하는 곳이 정말 많았어요. 짱구 캐릭터와 콜라보한 덮밥집, 캐릭터 상품, 캐릭터와 콜라보한 식당 등도 눈에 띄었답니다. 곳곳에 오토바이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었어요. 카페인데? 길을 걷다 눈에 들었던 카페였어요. 윌백. 테이크아웃 위주의 작은 카페였는데 빈티지한 분위기로 예뻤던 곳이에요. 벽면에 붙은 쿠폰 종이마저 빈티지한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직접 볶은 원두도 판매하고 있었어요. 너무 더웠던 날씨라 아이스 라떼를 주문했답니다. 빌 에반스, 루이 암스트롱, 마일스 데이비스 등 재즈 뮤지션의 CD와 포스터가 벽면에 붙어 있었어요. 천장에도 뮤지션들의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빈티지 느낌의 커피 로스터기. 비록 작은 공간이었지만 주변과 느낌이 많이 달랐고 커피 맛도 좋았던 곳이었어요. 윌백에서 나와 타르트 그림을 보고 우연히 들어간 곳이에요.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리앙 하오였어요. 버블티와 밀크티 등의 음료와 샌드위치, 타르트 등을 판매하고 있었어요.
여행 다닐 때 구글 맵을 많이 참고해요. 앞선 골목의 식당들, 카페, 이곳까지 구글의 평점이 높았던 곳이에요. 네이버 블로그보다 현지인들이 작성한 구글 맵의 리뷰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카페, 맛집 등 우연히 본 곳들은 구글 맵의 리뷰를 참조하는 편이에요. 앤디 워홀의 캠벨스프 통조림 작품을 연상시킨 통조림 인테리어, 타피오카가 들어간 타르트와 사장님이 추천해주신 탕보 치킨 윙즈를 시켰어요. 여행지에서 카페나 식당을 가게 되면 베스트 메뉴가 무엇인지 종종 물어 사장님이나 점원이 추천하는 메뉴를 선택하곤 해요. 경험상 그렇게 추천해준 음식들이 맛있더라고요. 타르트가 나왔어요. 타피오카 타르트는 처음 먹어보았답니다. 어떤 맛인지 먹어보았어요. 한입 쏙. 타피오카가 우리나라의 버블티에 들어가는 타피오카와 달리 부드럽고 쫀득했어요. 타르트에 알알이 박힌 타피오카, 그리고 나온 치킨 윙. 우리나라의 오븐치킨 느낌이 났지만 속살의 부드러움이 달랐어요. 먹어보았답니다. 치킨의 속살이 부드럽고 식감이 좋았어요. 이후 영상에도 나오겠지만 이곳과 다른 식당에서 먹어본 대만 닭요리의 식감은 수비드 요리처럼 부드러웠어요. 큰 기대하지 않았던 치킨 요리였는데 정말 맛있어 신이 났답니다. 타르트를 먹고 나와 조금 걷자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우산이 없어 비를 피하기 위해 들어갔던 스타벅스. 루비 레드 그레이프라는 음료가 새로 출시되었었나봐요. 입구에 들어가자 진열된 틴 케이스의 쿠키, 대만 스타벅스 텀블러들, 여름 시즌 제품들이 출시되었나봐요. 대만 먹거리 등 물가는 대체적으로 한국보다 저렴했지만 스타벅스의 가격은 한국이랑 비슷하거나 조금 비쌌던 것 같았어요. 저는 선물용으로 틴 케이스 쿠키를 구입했답니다. 시즌 한정 제품들. 빗방울이 조금 약해져 거리로 나왔어요. 대만에서 본 이니스프리. 비가 계속 내려 건물 안에 들어갔다 본 예쁜 천장무늬. 지나가다 오락실을 발견했어요. 오락게임을 한번 하고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선수들 마냥 정말 잘하던 사람들의 모습들. 아니 왜들 이렇게 잘하는 거죠? 한두 명이 아닌 오락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잘해서 정말 신기했어요. 넉놓고 뒤에서 구경을 했는데요. 그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었어요. 대만의 오락게임이 인기가 많은 건지 여기 있었던 이들이 유독 잘하는 건지 살짝 궁금했답니다. 그리고 문득 대만의 게임 산업이나 여가 문화가 어떤지 궁금해지기도 했었어요. 개인이 준비한 장갑을 끼고 게임하는 모습이에요. 다들 정말 잘해서 우와 하며 봤어요. 박물관 등 가려고 했던 곳은 내일 가기로 했어요. 덥고 습한 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호텔에서 잠시 쉬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저녁엔 계획대로 일정을 진행하기로 했답니다. 오늘처럼 길을 헤매거나 비가 오는 등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행 장소 큰 틀은 짜되 언제든 변경하도록 유동적이게 계획을 세워요. 호텔에서 요기할 거리로 아까 보았던 도시락을 사러 왔어요.
그새 빗방울이 약해졌어요. 집에 왔다. 도시락으로 약간의 허기짐을 달랬어요. 맛있었던 도시락. 어느새 비가 그치고 해가 구름 사이로 비쳤어요. 도시락을 먹고 밖을 바라보며 잠시 쉬었답니다. 차들은 바쁘게 어디론가 이동을 하고 멀리서 바라보니 작게만 보이는 건물과 차와 사람들. 안녕, 우리는 지금 숙소에서 쉬고 있어. 해가 떴어. 중산에 가기 위해 길을 나섰어요. 언제 비가 왔냐는 듯 맑아진 날씨. 대만의 여름 날씨는 하루 사이에 이렇게 비가 왔다 말갔다 한대요. 그래서 이후엔 우비를 항상 챙겨 다녔어요. 구입했던 이지카드를 충전해 교통카드로 사용했어요. 이제 중산으로 갑니다. 귀여웠던 무당벌레 가방.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